네, 오늘의 주인공을 공개하기 위해서 한번 화면을 바꿔봤습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그래프의 이름은 샴룰 그래프입니다. 샴룰 그래프. 예, 미국 그 여자분이 개발한 그래프고요. 이분은 참고로 그 미국의 한 경제 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름은 클라우디아 샴. 예, 자기 이름 따서 그냥 샴의 법칙. 예, 샴룰 그래프로 그냥 명명이 됐고요. 작성 원리는 이렇습니다. 미국 실업률의 최근 3개월 평균치를 내요. 그리고 그 직전 1년간 기록했던 최저치랑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 3개월 평균치가 0.5pp 퍼센트포인트 더 높다면 그때를 경제위기 시작으로 봅니다. 그리고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후에 최근 3개월 평균치가 계속 갈수록 높아진다면 글로벌 경제 위기 또 미국 경제 위기가 심해지는 것이고요. 반대로 내려가면은 경제 위기가 조금 덜해진다, 완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쯤 되면 혹시 어떤 분들은 아니 뭐 글로벌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 흐름을 보여준다면서 왜 하필 미국 실업률을 이용한 그래프를 왜 등장시켰냐 이렇게 좀 태클을 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분들의 태클을 단 두 가지 특징으로 가뿐히 뛰어넘고자 합니다. 한번 특징을 보실게요. 첫 번째, 글로벌 경제 주도하는 미국 경기 흐름을 아주 정확하게 반영을 해줍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건 아무래도 미국이죠. 미국 경기 흐름을 포착하는데 또 반영하는데 실업률만큼 좋은 그래프는 없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특징이 중요한데요. 이 그래프를 사용해 봤더니 미국 경제 위기, 더 나아가서 글로벌 경제 위기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을 아주 정확하게 포착해냈다는 특징이 발견이 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요, 유럽 경제도 안 좋아집니다. 뒤따라서 신흥국 경제도 안 좋아지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여기 신흥국에 속해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경제가 기침 몇 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뭐 감기 몸살 걸려서 며칠씩 알아서 누워야 돼요. 이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글로벌 경제 흐름이나 우리나라 경제 상황 파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샴룰 그래프를 공개를 해 보겠습니다. X축을 보시면 그래프 시작점은 2016년도 5월, 6월부터 지금까지 쭉 표시가 됐습니다. 이 빨간 선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샴룰 그 그래프 선인데요. 이 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제가 일부러 작년 1월부터 덮어놨어요. 한번 공개를 해 보겠습니다. 짜잔! 네, 드디어 첫 번째 물음표가 사라졌는데 보시면 빨간 선이 작년 3월을 기점으로 쭉 올라갔죠. 제가 방금 전 뭐라고 했죠? 이 선이, 이 수치가 계속 상승을 하면은 경제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진다 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다시피 빨간 선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작년 3월부터 그리고 6월까지 쭉 치솟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노란 점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노란 점선이 기준선입니다. 즉 요 바닥에 0에 붙어서 자잘하게 흐르고 있던 빨간 선이 이 노란 선을 넘어가게 되면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빨간 선이 언제 요 노란 선을 돌파했냐 물으신다면 작년 3월, 뭐 3월에는 노란 선보다 조금 아래에 있긴 했었어요. 그러면은 4월, 4월은 엄청나게 넘사벽급으로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이 리세션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는 작년 3월, 4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글로벌 경제도 비슷한 시점에 어려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5월도 쭉 상승을 했고요. 마치 주식의 상한가처럼 6월에 최고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모습도 봐야겠죠. 아이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6월 달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쭉 내려와서 2020년 작년 10월에 이 부분에 도착을 했고요. 계속 내려와서 현재는 다시 0 부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꽤 많은 거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글로벌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들어선 것은 작년 3월, 4월부터였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글로벌 경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헬게이트 국면을 맞았던 거는 작년 6월이었어요.
왜냐면 그때가 최정점이었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6월이 가장 어려웠다고 보셔도 돼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6월 달에 최고조를 찍은 다음에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죠. 글로벌 경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쭉 내려왔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작년 10월에 엄청나게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이 경기 회복 속도가 엄청나게 완만해졌거든요. 보시다시피 10월부터 완만해졌죠. 특히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내려왔던 기울기, 선의 하강 속도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완만하게 내려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때 유턴한 줄 알았어요. 이 빨간 선이 올라간다는 거는 글로벌 경제가 다시 침체 국면, 위기가 더 심각해진다고 그랬죠. 그럴 줄 알았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선은 제정신을 차리고 올해 2월부터 다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4월에는 드디어 이 노란 선 아래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결국 이 그래프는 현재 글로벌 경제, 미국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벽하게 회복했다, 정상 궤도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때는 대략 올해 4월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 말이잖아요. 7월도 마찬가지로 선이 상승한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발견이 되지 않아요. 지금 여기 부분에 머물러 있잖아요. 노란 선보다 한참 아래에 있죠. 따라서 지금도 경제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어요. 미국 경제는 올해 4월부터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섰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지금 4차 대유행이다, 모임 제한이다, 영업시간 제한이다 해서 말도 못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 그래프가 통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경제가 정상 궤도로 이미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유럽으로 전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으로 전파가 될 겁니다. 따라서 신흥국에 속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올해 가을이나 늦어도 초겨울쯤에는 경기 회복 속도가 완만하게 또 급하게 진행이 된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우리는 머리를 빠박하게 움직여야겠죠. 일단 미국을 살펴볼게요. 미국은 경제가 완전히 지금 정상화가 된 상황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인상 속도를 상당히 앞당길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은 유럽이 금리를 올릴 것이고, 신흥국인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지고 더 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나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시사하는 발언을 최근에 많이 내놨잖아요. 막연하게 미국은 남의 나라 얘기고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 어려우니까 만만디 정신으로 그냥 마음 놓고 있어도 되겠구나,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그래프를 일단 한번 보셨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이미 정상 궤도에 돌아섰고 그 여파가 이제 쓰나미처럼 우리나라로 전해지겠구나,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스탠스가 아주 확고해졌고,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빚내서 집을 샀던지 간에 대응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영상 서두에서 언론에서 20년 이상 장사하신 분들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만큼 어려운 적이 없었다, 이런 답이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장점 중 하나는 지금 현재 위기와 과거 경제 위기들을 객관적인 눈높이에서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작년 6월 이 코로나 경제 위기가 가장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이고요. 1980년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경제 위기가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노란 선이 제가 뭐라고 했죠? 경제 위기를 판단하는 기준선이라고 했죠. 빨간 선이 노란 선 위로 넘어간 적은 1990년, 2000년 IT 버블, 2008년 서브프라임 때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경제 위기였고요. 제가 계속 등장시켰던 2008년도 경제 위기,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진짜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를 통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경제 위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애송이 수준이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이때 높이와 이때 높이를 비교해보면 넘사벽급으로 지금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죠. 죄송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작년 6월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그 20년 이상 장사하신 사장님들의 그 답변이 엄살이 아니었던 거죠. 이번 코로나 경제 위기가 진짜 역대급으로 최고로 어려웠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2000년 닷컴 버블,
1990년대 말부터 IT 회사들 주가가 엄청나게 터졌거든요. 그게 결국 2000년, 2001년도에 터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왔었고요. 그때 당시는 2008년과 작년 코로나 최정점에 비해서 한참 낮다는 걸 알 수 있죠. 별거 아니었던 거예요. 애송이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1990년에도 이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위기에 빠졌던 적이 있는데 이때도 애송이 수준이었다는 게 역시 드러납니다. 이번엔 좀 비교 범위를 넓혀봤어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한번 봤는데 2008년, 2000년, 1990년은 방금 전에 살펴봤죠. 1970년에 긴축정책, 1974년도에 1차 석유파동, 1980년 폴 볼커, 미국 당시 연준 이장이었는데 인플레이션 때려잡겠다고 엄청나게 금리 인상을 엄청나게 자주 단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중동발 2차 석유파동이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딱 보더라도 우리가 한창 겪고 있던 작년 코로나 경제 위기 최정점에 비해서는 모두 한참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이미 정점을 지나서 점차 터널의 끝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좀 자화자찬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격려의 박수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진짜 이런 1974년, 70년부터 뭐 1990년, 2000년, 2008년 그 힘들잖아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보다 몇 배나 힘든 코로나 경제 위기를 작년 6월, 7월에 최정점을 무사히 버텨왔잖아요. 그래서 우린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스스로를 쓰담쓰담 해줄 수 있고요. 박수를 보내줄 수 있고요. 서로를 이렇게 안아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작년 6월 1년 전 이맘때 여름이 최고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미국 경제가 보시다시피 정상 궤도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조만간 경제가 회복이 될 겁니다. 물론 뭐 인플레이션이다, 뭐 금리 인상이다, 부채 부담이 증가한다 이런 부작용은 있겠지만 아무튼 이 실물 경제 회복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우리나라도 늦어도 겨울 때까지는 정상 궤도로 돌아갈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이 힘든 시기, 이 작년 여름 6월 7월을 무사히 버텨왔다는데 정말 큰 박수를 우리 스스로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에 항상 마무리는 이 쿵떡 요약으로 해드립니다. 1쿵 코로나 경제 위기 보여드렸죠. 1년 전 이맘때가 최악이었습니다. 2쿵 그 후 1년 동안 글로벌 경제는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조만간 완만하게 또 급하게 회복이 될 거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쿵 지금은 코로나 직전 상황으로 되돌아갔어요. 단 이거는 미국 경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럽 신흥국으로 순차적으로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약간 좀 시차를 두고 나중에 회복이 될 겁니다. 하지만 4쿵 미국 경제가 이미 정상 궤도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미 많이 일어났죠. 음식값, 식자재값 엄청나게 뛰고 있죠. 과일값도 뛰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수박값도 엄청나게 뛰었더라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이건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따라서 금리 인상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상화가 진행이 되면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리 민감주, 포트폴리오 변동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빚 있는 분들, 특히 이제 부채,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엄청나게 많죠. 빚 부담이 늘어날 겁니다. 각자 상환 스케줄이나 이런 거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채권이나 기타 원자재 투자하시는 분들도 한번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과열 이런 거에 어떤 대응책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로 투자 타이밍을 잡으시는 건 비추합니다.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고 해서 주식시장 혹은 부동산 시장이 매도 타이밍이라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 그래프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6월까지가 글로벌 경제가 나락으로 빠졌던 시점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당시는 주식시장의 최고 매수 타이밍이었어요. 따라서 이 그래프는 어디까지나 금융시장이 아니라 실물경제의 큰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새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졌다는 걸 체감하는데 실제 글로벌 경제도 과연 그럴까? 라는 의문이 떠오를 때요.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10초만 시간 내서 이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빨간 선이 노란 가로선을 넘어가는지, 또 넘어갔다면 계속 상승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는지로 경제 흐름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올릴 테니까요, 언제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로지 육감만으로 경제 흐름을 판단하는 건 프로의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이 영상을 보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이미 프로의 자세를 갖추셨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방앗간이었습니다. 안녕.